안녕하십니까. 교무처장 김도원입니다. 2022년 새해를 교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과 현장성 강화 정책연구 공모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사전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프로그램과 정책 연구의 취지를 교수님들께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본 연수의 취지는 우리 대학 교육과정과 수업의 현장 연계성 강화 방안을 교수님들과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수님들께서는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현장을 가다, 현장을 성찰하고 계획하다의 세 가지 과정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우선 곧 시청하시게 될 온라인 사전교육 영상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실습협력학교의 교사들, 경남의 혁신학교 교사들, 그리고 우리 예비교사들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에 제안드리는 내용들을 들으실 기회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 영상 제작단이 직접 학교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교수님들께 전할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후 교수님들께서는 현장 탐방 프로그램과 팀별 세미나 활동을 거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과정이 초등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교수님들 상호 간에 수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일회적인 연수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대학 수업이 좀 더 현장과 밀착하고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이 좀 더 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초등학교 교장 이종윤입니다. 네, 진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의 교육 실습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비 선생님들의 교육 실습을 지도하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탐구심과 열린 태도, 새로운 교수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습, 우리 학생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려는 교육 실습생들의 진지한 자세와 열정적인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우리 교육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과정 및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12월 12일 교육부는 교원의 현장성과 미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초, 중 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인구 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에 의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로 인해 초등교원 양성 과정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진주교육대학교는 초등학교 현장과의 연계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초등 현장은 원격교육,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정보기술 역량과 기후, 환경위기, 포용사회, 인권 감수성과 같은 사유에 대한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진주교육대학교에서도 현장의 교사들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미래 역량과 기초 소양 함양을 고려하여 교직 과목과 전공 과목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한다면 교육 실습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남양초등학교 실습부장 임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본교는 창원시의 부모님 거주지가 있는 교육 실습생들로 배정되어 구성원의 변동이 거의 없이 소규모로 교육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교육 실습생 개개인마다 상관 실습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업 실습 1, 2, 실무 실습에 갈수록 초등교육과 교직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창간 때는 열의에 가득 차 있었고 학생들과 헤어짐의 눈물을 보여주던 선생님들이 실무 실습으로 갈수록 교직 적합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심도 깊은 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교육 실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주교육대학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지닌 대학교로서 초, 중등 교육법과 교원 자격 검정령에 근거하여 교양, 교직, 전공, 심화 과정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수 과목의 최소 학점과 광자명까지 법적 구속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진주교대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 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것도 현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과 초, 중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에 따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의 현장성 강화 측면에서 제안을 하자면 전공 심화 과정을 활용한 현장 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합니다. 전공 심화 과정은 최소 18학점 배당 이수 규정을 제외하면 대학의 자율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심화 과정을 핵심 전공으로 신설 및 개편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강조하는 생태 전환 교육과 민주시민 관련 내용 요소를 연계한 교과, 교육과정 재구조와 실행 관련 교육과정 신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학교 현장 연구와 같은 현장 연계 교육과정 편성과 끝으로 전공 심화 과정 간의 융복합 강의 개설을 제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초 4학년 4반에 근무하고 있는 김채규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데요. 사실 혹시 죽음의 5단계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죽음을 임할 때 이제 부정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발령이라고 내가 이제 학교 가야 한다고 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당장 왔을 때 느낀 점은 이제 홀로 벌어진 듯한 아무도 없이 벌어진 듯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동료 교사들의 도움이 가장 크지 않았나. 동료 교사가 아니었으면 신규 교사 시절을 버티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할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궁극적으로는 임용제도와 이제 교대 교사 양성 과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궁극적인 목표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마다 임용제도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실습의 지도함이 있어서도, 그리고 각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도 이게 애매해지는 게, 예를 들어 교생들이 왔을 때 이 학생들이 경남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적절하게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실습학교 입장에서도 이제 4학년 교생들이 왔을 때 임용에 도움이 되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저는 경기도를 볼 건데요 하면 이제 토익 토론을 그럼 하겠네.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저도 광주교대를 나왔지만 경남과 전남이 임용 제도가 매우 비슷한데 딱 한 개가 달라요. 예를 들어 2차 때 수업 실련에 있어서 경남 교사들은 이미 주어진 지도안으로 수업 실련을 하고, 전남 교사들은 자기가 쓴 지도안으로 수업 실련하는 과정, 이런 게 묘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장 바라는 점은 이제 임용 제도가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 이제 서로 도움을 주는데 원활하지 않을까가 궁극적인 바람이고요. 지금 3학년 교생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2주일간 6번의 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업을 많이 한다고 실습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다들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사실 저희도 갑자기 대학대로 돌아가서 2주 만에 6개의 수업을 해라 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2일에 1개씩 게다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발령 때 느낀 건데, 단순히 수업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교대 교육과정 자체도 이미 지식 전달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어려움도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막상 교사들이 이제 와서 현장에 와서 느끼는 점은 아이들의 발달 특성이라든지 행동 특성, 그리고 아이들 상담법,
그리고 학급 경영의 방법 이런 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대 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막 이제 교육학 부분 있잖아요. 뭐 피아제니 뭐 욕구 위계 이론이니 이런 거 비계 뭐 동화 조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와서는 정말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 맞다 얘네들 구체적 조작기였지. 아 얘네들 전 조작기였지 이런 것들. 얘네들 형식적 조작기였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크게 다가올 때가 있고 그게 실제로 지도할 때 도움이 돼요. 저도 지금 4학년 교사를 했지만 아직 이 친구들은 구체적 조작기라서 뭔가 실물 자료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아이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대학 때 배운 게 떠오르면서 아 맞다 얘네들 그랬지. 그래서 교대에서도 이런 걸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임용에 이제 교육학이 없어졌지만 사실 진짜 시험에 어느 정도 다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학생 상담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교대에서 조금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습 와서 수업만 너무 하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과 뭐 라포를 영상할 시간도 없고 뭔가 호흡이 안 맞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1일 담임 제도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광주교대에서 있는 재밌는 실습이 있는데요. 이제 보조교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 학기 동안 학교를 출근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3일 정도. 그래서 가서 하루 종일 있다 오는 게 아니라 한 1교시나 2교시 정도 오전 수업을 다 빼주고 이제 1, 2교시 정도를 거기서 이제 부진아 친구들 옆에 앉아서 이제 수업을 마치 참관하듯이 도와도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니면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학교가 진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이들은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왜냐면 이제 실습 때 수업을 막상 해보시면 아이들도 긴장하고 연기를 하거든요. 아 이거 뭐가 있구나. 교생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구나. 실습받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조용히 해. 야, 선생님 동기유발 하시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실습학교 3년차 되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선생님 가실 때 뭐 주실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조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진 않을까. 그 호흡을 보기만 해도 그래서 저는 보조교사 제도가 정말 좋다 생각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왔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종이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미래교육을 외쳐왔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 2년간 당장 이제 미래교육을 당장 해야 할 상황이 닥쳐버린 거예요. 이제 미룰 수도 없고 내일부터 말고 당장 오늘부터 줌을 켜고 원격 수업을 하세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저희도 2년간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2년을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아이들의 도움도 컸고 학부모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도움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의 도움이 너무 컸다 생각하고 그렇기에 이 2년의 경험을 그냥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매뉴얼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2년치나 쌓인 거잖아요. 교대에서도 이런 걸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습 와서도 느끼는데 파워포인트를 다루기 어려워한다든지 아니면 엑셀 같은 걸 어려워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요. 저희가 막 영상 편집을 배워오세요. 이거는 전혀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이런 수업의 교구들 그러니까 온라인상의 교구들을 사용할 줄 아는 기술도 교대에서 가르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뭐 개별화 교육, 뭐 이렇게 학생 한 명 한 명 교육을 외치듯이 교사 양성에 있어서도 한 명 한 명 조금 더 섬세하게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게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군북초등학교 교장 오미자입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예비 선생님들을 2번에 걸쳐서 맞이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환영하는 그 모습, 그 선생님들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약 한 달여간을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과정이 각 학교마다 연례 행사로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 오시는 예비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예전의 그 초심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그 역할들이 눈에 확 보였고, 그 다음에 오신 선생님, 실습하러 오시는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실천하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모습들이 멋진 선생님들로 나아가는 길에 우리도 함께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석교사로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선생님들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최신 교육과정 트렌드, 그에 따른 재구성, 수업, 평가, 그 외 생활교육 등이 주 주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본격적인 연수를 하기도 하고 수석실에서 개별 컨설팅이나 수다 등으로 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이나 태도 등을 보고 학교의 여러 사항이나 문제들을 파악합니다. 교육 실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처음 실습협력학교를 시작할 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긴장하고 부담감을 느낀 가운데 수업과 특강 등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실습생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은 우리 선생님들의 열의와 맞닿아 있었다고 봅니다. 실습 2년차를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고 좀 더 능숙하게 운영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여유는 아이들을 여러모로 둘러볼 수 있게 하여 더 좋은 교실 운영과 더 좋은 수업을 진행하게 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생 실습 현장에서 담당 선생님의 여유는 실습생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서 좀 더 충실한 실습 운영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깊이 있고 알찬 실습학교 운영을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학교는 실습 협력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2월 OT에서부터 교사들이 주로 고민하고 점검한 일들은 우리가 무엇을 실습생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자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그걸 위해 2월 말부터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심도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과 관련한 수석교사 연수, 외부 강사 초빙 연수, 전문서적 함께 읽기 등을 진행하고 자신이 맡은 실습생 대상 특강을 다른 교사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상호 공개 수업 및 수업 나눔 협의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또 각 실습들을 운영하기 전, 후 협의회를 하며 수정, 보완점을 찾아 다음 실습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습 운영의 틀을 정리하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 실습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주교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 기회를 들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선 교사들이 실습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전체 실습이 운영되기 전 4, 5월 정도에 교대 실무진, 전체 실습학교 교사들이 함께 간담회나 연수 등의 형식으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 진단이 중요하듯이 실습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실습생들이 교대에서 어떤 교육과정 내용을 익혀서 실습에 임하는가, 그 각각의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오는가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럼 교사들이 특강 등을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왔으면 합니다. 실습생들이 가장 최근에 접한 수업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의 수능을 위한 강의식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에는 익숙하나 학생들의 배움, 학생 활동 중심이 되는 수업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일선 교사들의 수업 동영상을 보고 그 내용을 수업 과정 안으로 작성해 보거나 함께 수업 협의회를 몇 회 이상 해보고 온다면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빠른 이해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러면 실습생들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습 기간 동안 더 다양한 배움 중심 수업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많이 학생들에 대한 이해, 다양한 수업 기법 등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군북초등학교 교사 배준화입니다. 실습협력학교 관련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먼저 우리 학교의 작년과 올해 교육 실습 수료하신 분들께 사심 가득 담아 안부 인사부터 전합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본교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올해 개교 100주년이었으며 전체 10학급의 소규모 학교입니다. 지역은 농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0년 59명, 2021년 73명, 총 132명의
교육 실습생이 본교에서 교육 실습 수료를 했습니다. 저는 2020학년도 학급에서 실습 지도교사로 8명의 실습생을 수업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교사의 경험에 관련된 것은 본교의 올해 실습 지도교사였던 오동훈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이라서 저는 실습 담당 교사로서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실습 과정 전체에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친절한 말을 해주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짧아진 점심시간에도 학생들과 놀이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며 저도 배우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열정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에 학생들 중 수학이, 사회가, 국어가 싫었는데 그 과목이 좋아졌다며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 교사의 노력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보여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생활에 대한 기본 생활 습관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본교 교육실습생 연구실에는 많은 양의 수업 지원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실습을 하더라도 분실되는 물건 없이 그대로 있어서 담당자로서 매우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정리와 더불어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는 것에도 우리 교육실습생들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배움에 대한 자세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대학 생활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대면 실습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실기 위주의 특강에 참여하고 현장의 수업 참관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며 실제로도 많은 질문으로 본인들의 수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없이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실습협력학교에 대한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흔히 받는 질문이 실습생들이 왔을 때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는 수업이 대부분 정돈되고 수업의 다양한 방법들이 고루 나오는 것을 보며 선생님들께서 실습생들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실습생이 왔을 때와 오지 않았을 때 수업의 차이는 과정안을 써서 실습 담당자에게 내느냐 내지 않느냐 차이일 뿐 수업의 질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의 수업은 학생의 자기 주도성이 강조되는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프로젝트 수업일 경우 몇 주 동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실습 기간 중의 수업에만 특정 방법을 집중해서 보여준다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수업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 각 선생님만의 스타일대로 학생과 공감이 된 상태에서 대표 수업도 나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실습협력학교 지도교사들의 실습생들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지도교사의 경우 실습생들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향후 교대를 졸업하고 임용을 치면 우리의 동료 교사가 된다는 생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과 맞지 않는 학년의 지도교사 선생님도 왠지 조금 까칠할 것 같고 하는 부정적 느낌보다 학생들을 지도하기에도 바쁜 중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다는 긍정적 마음으로 실습에 임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실습 현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생 수업 실습록에 있는 수업 계획, 수업 참관, 수업 분석에 대한 내용을 2학년 참관 실습 나오기 전까지는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면 좋겠습니다. 2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단위 차시 수업을 5개 이상 해야 하는 실습도 있는데 수업 과정안을 처음부터 작성해야 하거나 수업 분석 방법을 처음부터 알려줘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평가 방법의 이해,
수업 모형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사례 등을 진주교대 교육과정에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본교에서 많이 느꼈던 농어촌 지역의 실습협력학교 지원 문제입니다. 경남 지역의 많은 곳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현실과 도시학교와는 지역적, 문화적 특색이 다른 현실에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교육실습협력학교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학원시설, 문화시설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가집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고 예의 바른 학생이 많은 반면 기초학력은 도시에 비해 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실습협력학교를 경험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현장성이 강화된 교육과정 및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제안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많은 제 교직 생활 중에서 교육실습협력학교의 담당자로 보내며 올해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도 올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교생 선생님들의 수업 현장을 보며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게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진행을 했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교육 실습이 여러분들의 교직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 교육 실습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3월 신규 발령받은 함안군북초등학교에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 오동훈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자신을 교사라고 칭하는 것이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신규 교사로서 군북초등학교에 근무하며 겪고 얻은 생각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 서는 것도 떨리는 일이었는데 대학에서 배운 교육과정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40분의 한 수업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해치워 나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사 개인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저에게 거리가 먼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업이란 활동이 저 스스로에게 익숙해지고 교과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제 수업을 가꿀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성취 기준을 해석하고 평가를 계획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탐구, 적용해보면서 전문성 있는 교사로 신장하려 노력하는 중입니다. 교과 내용을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이 질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방법이고 이는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둘째로 저는 교직에 임하며 드디어 1라운드가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용고시 합격 후 해피엔딩이 아니라 진정한 공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접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겪거나 깨달은 바를 다듬어서 본인의 수업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개인 연구활동 혹은 교내외 교육모임 참가 등 교사의 자질을 지속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교사가 되었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적을 찾고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교직 생활을 시작하며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마주치면서 매번 어려움에 빠지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다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입니다. 때로 힘들기도 하지만 아이들 덕분에 적어도 하루에 여러 번 웃으면서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 쉬고 내일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는 일상이지만 학교로 가는 길에 느끼는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규 교사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생각하고 바라봐주는 아이들 덕분에 너무나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군북초 교육실습 지도교사로서 2번의 교육실습 선생님들과 활동했습니다.
교육 실습생 분들에게서 정말 훌륭한 점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을 전하는 모습은 항상 감동적이었고 수업 교과 내용 혹은 수업 기술 등 스스로 재구성하시고 수업을 시연하는 능력 또한 출중했습니다. 습득력이 좋아서 학교와 학생들에게 금방 적응하고 훌륭한 수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관이 뚜렷해서 개별 선생님들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재구성 수업을 시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에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다만 제가 초등교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비슷한 맥락으로 실습생 분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 이러한 교육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 지도 시간에 함께 용어를 탐구하고 수업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습니다. 그로 인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세심한 수업 구성을 하는데 아마 힘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초적인 교, 수, 평, 더 깊이 들어가서는 강론, 수업 모형 등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습을 행하게 된다면 보다 자신의 수업을 구상하고 이행하는데 선생님, 교육 실습생 분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또한 여러 고정적인 양식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습생 분들은 과거에 비해 바뀐 수업 패러다임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이루어졌던 도제식 교육 혹은 직접 교수 등의 방법은 현재도 학교에서 쓰일 수 있지만 교직에서 추구하는 학생 중심, 배움 중심 교육 과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활동 중심이 되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말과 지시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말하고 조사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며 수업이 채워집니다. 다만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발문하면서 학생 스스로 배움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배움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교육 과정을 면밀히 탐구하고 탄탄한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을수록 교사는 수업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학생을 중심으로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불필요한 교사 활동도 줄어듭니다. 물론 학생 중심 수업은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대학에서 보다 학생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는 수업 활동을 구상하고 이에 알맞게 실현해보는 경험이 많아진다면 실습 현장에서 배움 중심 수업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